씀쌤과 함께하는 연극상식. 오늘은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예술 감독님들을 만나서 연극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는 방법, 자격증, 공연 감상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적이 끊긴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이곳에 오늘 만날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정말 지역 교육과 예술을 사랑하는 오산시가 아닙니까? 공연장 뒷문을 통해 좁게 난 통로.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입니다. 배우와 공연 관계자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촬영팀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감독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 소극장에서 저희 감독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 거기 준비하고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고등학교 교수님입니다. 네, 저는 오사문화재단 무대감독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무대감독이라는 그 공연 예술의 예술 감독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공연 쪽 전공을 전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분류의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대 공연이 올라가면 무대 뒤에서 안 보는 곳에서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무대 크루라는 분들이 계세요. 무대 전환수라고도 부르는데 그분들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무대 바닥에 있는 하부에 있는 세트들을 관객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이 봤을 때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상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요즘은 좀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알바몬 그런 사이트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장 같은 데 의뢰를 해주면 저희 감독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루트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 무대 감독 라이센스 자격증은 아직 없어요. 필드에서 지금 여러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공연을 하시는 무대 감독님들은 자격증이 있어서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필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만 공연장에서는 무대 감독과 무대 기계 감독이라는 분류가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무대 감독을 하기 위해선 음향, 조명,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공연이 올라갔을 때 그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무대 감독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좀 멋진 무대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쪽 일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쪽 일을 접하게 되고 이쪽 관련 학과를 가게 되고 연극과를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제가 공연하면서 제가 즐거워야지 관객들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제가 배우가 아니지만 관객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러면 저도 희열을 느껴지고 일에 대한 보람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그 공연들을 할 때 자세히 임해서 그 공연들을 안전하게 마무리했을 때 큰 보람감, 큰 성취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좀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거나 공연이 매끄럽지 안 되게 됐을 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특히 이제 무대 감독이라는 포지션은 공연이 올라가면은 조명, 음향, 영상 다른 감독님들한테 인터컴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큐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장면 한 장면 틀리지 않게 다 주려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집중을 굉장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공연이 틀리지 않고 어떤 씬의 조명이 꺼지고 어떤 씬의 음악이 나와야 되고 어떤 씬의 무대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큰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안전에 대한 신경도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크게 또 보람을 느끼거나 희열을 느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배우나 스태프들이 너무 만족했을 때, 그 공연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제가 여기 오산문화회관 들어오기 전에 프리로 했을 때 공연들 몇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거랑 그리고 생각났어요. 사랑을 비를 타고라는 공연 아세요? 사비타. 아, 맞습니다. 네. 그걸 제가 조금 길게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지금은 되게 큰 배우가 되셔가지고 TV나 영화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네, 저는 오산문화예술관 임승택 음향감독입니다. 네, 음향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음악을 듣는 게, 그리고 청음 훈련, 그리고 소리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연장에 근무하시게 되려면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무대 기계, 무대 조명, 무대 음향,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음향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 음향 자격증이 있으시면, 이런 공연장에는 필수적으로 그 자격증이 있으셔야 이제 공연장에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3급부터 시작이 되고요. 3급, 2급, 1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3급은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기만 하면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급, 1급부터는 3급 자격증을 취득 후에 이제 몇 년 이상 이런 공연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경력 인증을 받은 후에 2급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게 순차적으로 1급까지 자격증을,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이제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음향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 제작학과, 음향 제작과 이런 학과들이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어요. 실용음악을 졸업해서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음향 쪽으로 이제 진로를 약간 이제 변경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음향에는 이제 레코딩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런 공연에서 하는 공연 음향이 있어요.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하는 장비는 비슷한데, 음반 제작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데 이제 후시 녹음 작업을 믹스하거나 아니면 에디팅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레코딩 분야고요. 이제 비슷한 음향 장비를 사용하면서 공연에서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음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건 공연 음향 쪽이죠. 그 공연하시는 분들, 뭐 연주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이제 철이 없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연출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약간 의견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제 주장을 관철시켜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공연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드려야 더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절충하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의견 조율하고, 그런데 좀 더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실용을 했으면 네. 네. 이 연주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원래 작곡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작곡도 이제 컴퓨터 음악, 요새 말하는 그때 당시는 미디 음악, 네. 그런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향 장비, 뭐 레코딩 장비 이런 데 관심을 또 갖게 됐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공연 쪽으로 또 이렇게 진로를 조금 바꾸게 됐죠.
그 음악적인 것과 이런 그 음향 장비에 대한 아니면 전자전기, 뭐 기계 이쪽이 이렇게 약간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쪽을 다 관심을 갖다 보면 가운데 있게 되죠. 이 힘들었을 때랑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고 같은 일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제 작은 예술 단체의 이제 전속 음향 감독으로 속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지방의 이제 투어 공연이나 아니면 지방 공연장도 많이 갔긴 했지만, 공연장보다는 이제 학교나 찾아가는 그 예술 활동이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아니면 강당 이런 데서 이제 직접 음향 장비를 셋업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음향을 담당하는 거는 저 혼자뿐이었고, 그 예술 단체에서는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하루 공연하고 이동해서 또 다시 셋업해서 또 공연을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공연 단체의 그 컨텐츠가 공연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관객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같은 공연으로 같은 시기에 그게 행복함과 힘들었던 게 그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음향은 저 혼자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지만 그 악기 셋업이라든지 음향 장비 셋업이라든지 이게 그거를 연주하는 그 친구들, 연주 단원들이랑 다 같이 셋업하고 다 같이 철수하고 이런 거를 숙식도 같이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참 힘들었기도 했지만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 되게 그 공연을 관람을 하러 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뭐는 어떻고 이게 뭐는 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보라고 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 공연을 느끼고 그냥 그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 공연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지금은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공연을 즐기고 공연을 그냥 느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가고요? 네, 중대한 각오는 하시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보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 파트, 뭐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공연을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협력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는 이 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하는 마음, 조금 넓은 마음, 아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문화예술회관 조명감독 홍준석입니다. 이 조명 콘솔 부스입니다. 음향도 같이 쓰고 있는 이제 FOH 부스라는 곳입니다. 감독님의 하우스네요. 네, 맞습니다. 제 네. 자리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런 공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관련 학과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과를 가서부터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연, 뭐 연극, 뮤지컬, 콘서트 여러 가지 장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대학교 1학년 때 축제를 보고 그 운동장에서 무대 세워놓고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이뻐서 저도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제가 다른 학과를 갔기 때문에 다시 갈 수는 없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관련 업체에 알바를 처음 시작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를 다시 가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때는 많이 반대했었죠. 뭐 내가 그때도 뭐 그 뭐지 딴따라라고 하죠. 맨날 콘서트 뭐 이런 데 다니니까 딴따라라고 밥 굶기 쉬우니까 하지 말라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학과를 알아볼 때는 일단은 무대 조명 학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대 조명 학과는 없어요, 전국에도. 그 연극과라든지 뭐 요즘에는 뮤지컬과 이렇게 그쪽 관련된 학과를 가면 그 연극과 안에서도 뭐 무대할 친구 따로 나뉘고 음향할 친구도 나뉘고 이제 조명할 친구들도 나뉘고 그리고 연극학과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스태프들이. 저는 아카데미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네, 인터넷 맞아요.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이 처음부터 자격증을 딴 건 아니고 이 일을 하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자격증이라는 이 라이센스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생겼고 처음에는 다들 저런 게 왜 필요해? 없이도 잘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격증이 처음 생겼을 때 저걸 따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게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봤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백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게 좀 쉬웠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바로 시험 치면은 아무리 공부한다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데 저는 좀 그 무대에서만큼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현실에서는 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금전적인 부분이 들거나 뭐 인력적인 부분이나. 근데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어차피 무대라는 장소가 그냥 까만 룸인 건데 블랙박스인 건데 거기다 하늘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마음 먹기를 이거는 힘든데 라고 시작하면은 처음 시작부터가 꼬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일단은 노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가장 힘들었을 때도 공연이고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니까 공연이 제일 힘들었었고 가장 좋았을 때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은 이런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 뭐 콘솔도 문제가 생기고 뭐 장비들도 문제가 생기고 당장 이제 공연인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공연하면서 셋업을 하면서 공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어린이 공연에서 애들이 조명 이렇게 을 보고 이렇게 무대로 이렇게 무대 객석 쪽으로 나오는 빛이죠. 그런 조명을 보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게 재밌어 하는 거 보고 되게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든 거에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특히 애들 공연에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누가 결말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가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지만은 연극이랑 이런 뮤지컬은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도 귀로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고 배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봤을 때는 스토리를 따라가다가 다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 맨 오브 라만차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중간에 인터미션 때 나오니까 화장실 가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돈키호테가 나오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내용을 알고 가서 봐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고 훨씬 더 얻어오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인터넷이라도
스토리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향 감독님하고 전혀 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음향 감독님은 이대로 느껴라. 알고 가라. 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가서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은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멋진 세 분의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마지막 멘트 날려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이든 꿈은 이루어집니다. 도전하세요. 열심히 도전하세요. 어땠나요? 오늘 정말 주옥 같은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연극 하면 배우만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기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참에 이런 멋진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숨쌤과 함께하는 연극 상식, 다음 시간에 만나요.